2024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투명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으로 지정학적 경쟁에 의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이 예산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의 대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미중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과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일방 안보 행보에 대해 적어도 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대외경제 상황을 불확실성, 이 네 글자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인식으로는 갈수록 불리해지는 통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수경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근거가 부실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향 추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와 농식품의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 중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농식품의 가격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사과 한 알이 4,000원, 5,000원 수준입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고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주택가격 부양을 위해 출시한 장기 고정금리 정책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 또한 2차례나 인상했습니다. 고금리 상태의 지속은 원리금 상환액 증가로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위축시키고 이는 내수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규모 세수 결손에 기초해서 역대급으로 낮게 편성된 2024년의 예산안을 보고 있자니 재정 무기력 상태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을 운용할 능력은 없는데 철진한 보수 이념에 집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집약해 놓았습니다. 올해만 이미 4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의 정상 회복 없이는 건전 재정의 외양조차, 그 외피조차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건전 재정이라는 이념을 고집하면서 연구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축소, 국유자산 헐값 매각 등과 같이 중장기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재정 운영이 계속됩니다. 경기가 하향 국면에 들어갈 때 재정이 경기 역행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키지도 못할 수치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은 오히려 경기 하강, 세입 축소, 재정 축소, 그리고 경기의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예정된 대규모의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수 정상화부터 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에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 대기업 감세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도 멈추십시오. 세입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 수단으로서 유럽 대부분 국가들에서 활용 중인 횡재세를 적극 활용하실 것도 제안합니다.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 다 망가뜨려 놓고 쓸 돈이 없어서 가산까지 탕진하는 정부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작정이 아니라면 낡아버린 이념을 부디 내려놓고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 편성을 관철시킨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교육 예산도 복원시킵시다. 국가부채율 재정수지 관리하겠다고 국유재산 헐값 매각하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들께도 현재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나라 살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수치상의 일시적인 재정 지표들의 악화는 감수하자고 솔직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용해인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